참신한 아이템은 있지만 홍보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기업과 청년 창업인들입니다. 작은 기업들이 온라인 홍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른바 지평선 아카데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이 열렸는데 시민 맞춤형이라고 하기엔 주민들의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김제의 한 축사지붕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축사지붕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전주 한옥마을과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간직한 정읍 내장산을 연결하는 여행 코스가 개발됩니다. 전주시와 정읍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코레일 전북본부는 두 도시를 연결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제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른바 지평선 아카데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이 열렸는데 시민 맞춤형이라고 하기엔 주민들의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이 주제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김제시청 대강당입니다. 김제시가 주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지평선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김제시의 미래 전략으로 이 가운데 해양에너지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좌석 곳곳은 비었고 이마저도 어르신들의 열정이 대부분입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번에는 인문학이나 교양, 음악과 같은 일반 강연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의가 열린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김제시가 미래 준비지역임을 홍보하고 지역민 고용과 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겁니다. 김제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 지원과 읍면동 청사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지자체도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연계한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 계획의 경우 박준배 시장이 장기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 부품 산업, 태양광, 풍력, SRF 그런 기업, 부품 기업을 좀 제가 역량이 된다면 유치를 하고 싶다. 수요자, 즉 시민 맞춤형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김제시. 관련 예산은 5,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의 한 축사지붕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쯤 김제시 죽산면의 한 축사지붕에서 작업하던 24살 A씨가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축사지붕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과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간직한 정읍 내장산을 연결하는 여행 코스가 개발됩니다. 전주시와 정읍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코레일 전북본부는 두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관광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두 도시와 연계한 관광정책 개발과 관광상품 개발 교류 등 공동 홍보 마케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과 내장산을 연결한 조선 왕조실록 관광 콘텐츠와 동학 관련 관광 루트를 공동 개발하고 광역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참신한 아이템은 있지만 홍보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기업과 청년 창업인들인데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 백산면 인삼 재배 농장에서 수학의 한창인 39살 청년 농업인 김태엽 씨. 4대를 이어 인삼 재배를 하고 있는 김 씨는 수년 전부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인삼 가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차 가공 사업까지 성공했지만 홍보와 판로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 씨는 CJ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SNS에 올리면 좀 더 자세하게 농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시골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부산 각지에서 볼 수 있고 멀리 관심이 있다면 전 세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판로 교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좀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희망이자 목적입니다. 쌀과 사과 등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 디저트 식품을 만들고 있는 소상공인 김영범 씨. 김 씨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개발해 독특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역시 경제적 여건 때문에 홍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선수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 역시 오크레이터스 공모전을 비롯한 각 기관들의 온라인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아직은 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와디즈라는 클라우드 펀딩 사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품 홍보 및 판매를 갖다가 내년 봄부터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상품 페이지 및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도 관련된 동영상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홍보가 절실한 청년 농업인과 작은 기업들, 크리에이터들과 연결을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홍보 영상과 콘텐츠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라북도는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 상황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가로수 15그루, 주택 3동과 창고 1동, 49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지고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공항 3개 노선과 여객선 4개 항로의 경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피해를 본 도민의 조기 생계 안전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피해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도민에게 당부했습니다. 남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를 측정한 결과 남원시가 1000점 만점에 854점으로 자율응모한 175개 시군구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97%에 달하고 주민참여 예산 수준이 세출 예산의 0.7%로 전국 지자체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등 재정 역량 분야 성과가 우수했다고 행안부는 발표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전남 순천시와 대구 중구, 전남 장흥군이 받게 됐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여서 살기 좋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일 오전 8시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제경찰서는 43살 태국인 A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같이 일하는 동료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보안협력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15명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경찰은 간담회를 마련해 보안협력위원회 활동 사항 등 탈북민의 내실 있는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찰과 보안위는 민경 협력 체계를 강화해 탈북민 정착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는 제21회 김제지평선 축제를 앞두고 현장 보고회를 했습니다.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은 행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축제가 열리는 벽골제 입구서부터 제방까지
주요 장소를 점검하고 태풍 피해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임시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김제 씨는 전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9월 27일부터 10일 동안 벽골제와 시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정읍 씨는 배우 백송이 씨를 무성서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송이 씨는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읍의 무성서원과 지역문화자원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 씨는 정읍 씨가 제작 지원한 드라마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홍보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국제 주니어 테니스 한국 대표 선발전이 순창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순창구는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선발전에서 선수와 임원 4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구는 이번 대회에 이어 124개 팀이 참가하는 제3회 강천삼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10월 3일부터 순창 지역 10개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류축제 기간인 10월 19일부터 제1회 순창군수배 호남, 충청권 유소년 야구대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마다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일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상하 용접 상습 가문재해지구 정비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은 농경지 110헥타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내년 11월 착공해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창군을 대표하는 행사인 고창 모양성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창군은 모양성 보존회와 제46회 고창 모양성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역사는 미래다를 주제로 다음 달 3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고창읍성 축제에 참여했던 전라북도와 제주도 등 17개 자치단체의 이른바 고을기 올림 행사로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김제향교에서 옛 과거 시험을 재현하는 실내 어사화를 써보게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지역인재 선발 행사를 재현해 김제시에 바라는 것을 시제로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제시는 향교를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바람까지 불면 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선선하거나 다소 더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에는 1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7도 나타나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차이 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이 26도를 밑돌며 큰 더위는 없겠지만 이번 주 후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전국 대부분이 자외선 지수 높은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 떨어지기 굉장히 쉬운데요. 몸에 좋은 제철 음식이나 과일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